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얼마나 좀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갑자기 쭉 급락이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국 증시는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영상을 좀 찍을 테니 좀 지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진 이유가 당연히 이제 전염병 때문이죠. 전염병에 대한 확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염병에 대한 확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에 거의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서는 297명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되었고요. 어제는 288명이 확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28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점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 뭐 3월달, 뭐 2월달, 뭐 4월달 이때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또 정부에서 굉장히 과민하게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점점 오래 가지 않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빠지는데, 시장이 빠지는 것들을 보니까 확진자도 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당연히 확진자 때 빠진 게 아니고 매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어떤 주체들이 매도를 하는가 좀 지켜봤더니, 잘 보세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5,600, 5,4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이틀 동안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개를 다 더한다면 1조, 그 다음에 1조 한 5,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이 1조 5,20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개인은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시면 개인들만 계속 사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는 그런 시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런 시장인가 아니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투자들의 그런 힘들이 얼마나 센가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하거나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1888억을 매도했고 기관들이 175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 전염병 확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가장 중요한 건 수급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과연 언제까지 들어올 것인지, 어느 규모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예탁금이란 것입니다. 그죠? 고객 예탁금. 우리 과거에 경험했죠.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간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된다 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과거 경험들을 살려보자고요.
과거 경험들 살려보시면, 자, 어제까지 고액 예탁금이 이렇습니다. 51조 6천억 정도, 51조 6천억 정도가 고액 예탁금이고요. 신용융자가 16조입니다. 그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3조에서 한 25조 때 이때 10조 10조에서 11조에 이제 그 신용 그 융자가 신용 잔고가 있으면은 고점 신호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고액 예탁금들이 그때 23조에서 25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담감이 없습니다. 지금 50조에다가 50조인데 제가 보니까 한 20조 정도, 적어도 한 18조 정도까지는 신용 잔고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16조 정도 신용 잔고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앞으로 2조부터 4조 정도만 더 늘어난다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9월달 있잖아요. 9월달에 보시면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다시 재부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부활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제 조금 제도 개편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부활하자 이런 내용이고, 통합당에서는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공매도가 실제로 이제 시행되느냐 시행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왜? 9월 15일이에요 그때가. 그럼 이 안쪽에서는 결판이 나겠죠.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하든지 뭔가 결판이 나겠죠. 그러면 융자가 증가하게 되고 예탁금 대비해서 융자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분명히 매도 물량 그리고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고점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코스닥 증시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전 차트 패턴을 항상 꼭 보셔라 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립니다. 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는 매수와 매도의 합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합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을 돌파하는 패턴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더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한 700 많이 떨어져봤자 한 760포인트 이 정도에서 또 지지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770에도 지지라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70에서 760포인트 이 부근에서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79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되는데, 일단 이제 3%에서 한 4% 정도까지만 하락을 하면은, 한 번 더 하락 나오면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드앤숄더 구간을 딱 지켜준다면 이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건 한 번 더 올라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헤드앤숄더 패턴에 이제 지지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쌍고점, 일봉상 쌍고점 뭐 이 정도를 만들어야지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과거에 급등이 쭉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을 하죠. 보시면 저점이 낮아진 패턴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만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한 번 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급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똑같습니다.
코스피도 월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를 이번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2200 포인트 정도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증시가 떨어진다 한다면 이 정도 구간이 지지 라인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물량들이 밑에 받아먹을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아시겠죠?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돈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200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져봤자 2170포인트예요. 많이 떨어져봤자. 그럼 2200포인트가 여기에요. 2170포인트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 정도면 최대 여기 정도면 일단 저점을 잡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떨어진다면 대충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 당장에 지금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 급반등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이 나오는 것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4%, 네이버 3%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5.8%, 자 삼성 SDI 4.6% 떨어지고 있습니다. 5.78%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보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미치도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죠. 보이시죠? 바이오보다는 다른 쪽 위주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증시가 쭉 떨어지기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닥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760포인트에서 770포인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2200포인트에서 2170포인트 요 정도가 중요하다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지지받고 한번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증시의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염병의 확산,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어깨 구간까지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깨 구간이 바로 저점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있다 생각 들고요. 싼 고점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슈상에서 공매도 다시 시행되는지 다시 시행되지 않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염병이 확산세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뭐 등등 다 있겠지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거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시행되면 분명히 고가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치는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짧고 굵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괜히 힘드신데 긴 영상 보지 마시고 짧고 굵게 찍어놨으니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영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